얼굴이 처졌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어디가 처졌나 라고 물어보면 팔자 아니면 이제 심술부, 그러니까 이쪽 많이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의외로 턱 밑이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턱 밑 문제를 해결하는 턱 밑 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규입니다. 사례를 준비했는데 안면 거상 하신 분이거든요. 이렇게 턱선이나 이런 게 좋아졌습니다. 측면 모습을 보면 두둑한 느낌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. 물론 조금 나아졌긴 하지만 턱선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. 리프팅을 했을 때는 턱선이 살아야 됩니다. 턱선이 날카로운 턱선과 턱밑각이라 그러는 이 부분이 되게 깊고 목은 매끈하게 주름이 없어야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저 지방 흡입하면 되겠다, 아니면 좀 더 알아보시면 근육 묶기라고 있던데 그거 묶으면 이제 여기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, 그게 이제 안 되는 게, 우리가 지방을 흡입한다 할 때 지방은 피하 지방을 말합니다. 빨간색 근육 보이시죠? 요 근육이 근육 묶기를 한다 할 때 묶어주는 근육인데, 이 근육의 표면 위에 있는 근육이 피하 지방이고 흡입은 그쪽만 가능합니다. 근데 대부분 턱 밑이 두둑한 분은 피하 지방이 아니라 근육의 아래쪽에 있는 깊은 지방층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근육을 젖혀주고 하나하나 제거를 해줘야만 턱 밑이 가벼워지는데, 문제는 이 밑에 볼륨을 이루는 게 지방만이 아니라는 거죠. 보시면 지방이 걷어졌고 밑에 붉은 게 뭐가 보이죠? 저거를 우리가 이제 이복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. 근데 이복근이 되게 크면 또 턱 밑이 두둑해 보여요. 수술할 때 필요하면 이복근도 제거할 수 있고, 또 이제 이분처럼 보시면 침샘인데, 침샘이 큰 경우에도 볼륨을 만들 뿐더러 턱선이 밑으로 처진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것도 만약에 크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턱 밑에 두둑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방 흡입, 근육 묶기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근육보다 훨씬 깊은 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턱 밑 거상이라 하는 거는 턱 밑을 절개를 한 뒤에 근육 묶기 할 때 쓰는 그 활경근이라는 근육을 젖혀내고, 그 밑에 방금 말씀드린 지방, 이복근, 턱 밑샘, 이 세 가지 조직을 적절히 제거를 해줘서 부피를 줄여줘야만 구체적으로는 턱선이 살아나고 이 턱 밑각이 되게 깊어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저희가 제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. 전기 수술기를 이용해서 떼다 보니까 하고 나면 부피가 좀 줄어요. 그 다음에 또 제거 후에 바로 사진 찍지 않다 보니 마르면서 부피가 줄었어요. 그래서 보통 저거보다는 한 2배 정도 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둔 채로 아무리 근육을 묶어봐야, 아니면 피하 지방을 싹싹 긁어봐야 모양이 개선될 수가 없다. 이런 조직들을 적절히 제거했을 때 이런 식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턱 밑각이 되게 깊은 게 무조건 젊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두둑할 때는 턱 밑에 볼륨을 적절히 제거해야만 저런 식으로 턱선이 살아난다. 그러면 이제 침샘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침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,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제일 큰 거는 귀밑샘이라고,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제거하는 턱밑샘, 그 다음에 혀밑샘, 이렇게 세 쌍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그 턱밑샘 다 제거하지도 않거든요. 보통 일부 제거니까 이 턱밑샘의 일부 제거로 인해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. 근데 이제 기존의 침샘 분비에 문제가 있다,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,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진 분들에서는 턱밑샘 부분 절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복근이라는 근육이 크면 겉에서 어떻게 보이냐면,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선이 하나 보입니다. 이복근의 모양이 보이는 거죠. 크기가 큰 분들은 잘 보입니다.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이복근입니다. 애니메이션처럼 이 이복근이 얇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. 심한 사람들은 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두께가 한 3배? 그런 분들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불룩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거를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흡입을 하면 이 모양이 더 부각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내 상태에 따라서 그 수술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술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시야가 아주 좋은 채로 수술하면 정말 좋겠는데, 턱 밑 거상할 때는 잘 안 보이는 부분에 한 3cm 정도 째고 수술을 한단 말이죠. 그리고 출혈 잡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.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든 출혈을 효과적으로 지혈을 잘할까 싶어서 이제 그런 전기 수술기를 종류별로 구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.
결론은 턱 밑은 무조건 지방 흡입이 아니다. 그 다음에 근육 묶기라고 만사가 아니며 수박 겉핥기와 같은 수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제대로 된 시술이나 처치 수술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기였습니다.